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7.3에 나오는 시그널링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스크리닝 모형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디펜던트가 있고 플레인티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칭 정보가 있죠. 그래서 어시메트릭 인포메이션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펜던트가 숨겨진 정보를 안다고 하면 플레인티프는 그 숨겨진 정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는데 누군가는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가 세틀먼트를 할 때 이제 합의금을 제안을 하는데 누가 합의금을 제안을 했냐 하면 숨겨진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합의금을 제안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플레인티프가 숨겨진 정보를 알고 디펜던트는 모르고, 그 상황에서 숨겨진 정보를 알지 못하는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이제 제시를 하는,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스크리닝 모형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누가 합의금을 제안을 하냐 하면 항상 이제 스크리닝 모형에서는 합의금을 제안을 하는 사람이 숨겨진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합의금을 제안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나는 상대방이 입은 피해 규모를 잘 모르니까 합의금을 조금만 제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재판을 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7.3에서 살펴볼 시그널링 모형에서는 자, 이 반대로 스크리닝 모형과 반대로 숨겨진 정보를 아는 사람이 합의금을 제안을 하는 그런 상황을 살펴보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모형과 시그널링 모형은 비대칭 정보가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를 도출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모형이라는 점은 동일하고요. 차이점은 스크리닝 모형에서는 숨겨진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합의금을 제안을 하는 경우였는데, 시그널링 모형에서는 숨겨진 정보를 아는 사람이 합의금을 제안을 하는 경우를 분석을 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스크리닝 모형에 비해서 이제 시그널링 모형은 이제 좀 더 많이 복잡한 그런 모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리닝 모형을 먼저 학습을 한 후에 시그널링 모형을 학습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모형보다는 시그널링 모형이 좀 더 복잡한 모형이고요. 그리고 이 시그널링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시그널링 모형은 게임 이론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는 시그널링 게임이라는 이제 그런 게임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시그널링 모형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시그널링 게임에 대해서는 이제 미시경제학 시간이나 혹은 이제 게임 이론 시간에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그널링 게임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학습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이제 떼어서 시그널링 모형 부분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널링 모형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판에 가면 이제 배상을 해야 하는 비용이 작은 값일 수 있고 큰 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갔을 때 디펜던트가 배상을 해야 하는 비용이 작은 값 XL일 수도 있고 큰 값 XH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던트는 X가 작은 값인지 큰 값인지 알고요. 자, 근데 플레인티프는 이제 X 값이 작은지 큰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X 값이 큰 값일 확률이 P이다. 그리고 작은 값일 확률이 1-P이다. 자, 이것만 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칭 정보, Asymmetric Information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Dependent는 숨겨진 정보를 아는데 Plaintiff는 숨겨진 정보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확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시그널링 모형에서는 이제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펜던트는 지금 숨겨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숨겨진 정보를 알고 있는 이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제한을 하게 되고요. 플레인티프가 이거를 거부를 하면 그러면 이제 재판을 가게 되고 이거를 받아들이면 합의를 보고 사건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시그널링 모형이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자, 이 경우에 디펜던트가 지금 합의금을 제시를 하죠. 디펜던트가 지금 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합의금을 이제 플레인티프가 봤을 때 이 합의금의 금액을 보고 숨겨진 저 정보 X 값이 어떤 값일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디펜던트와 플레인티프가 지금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굉장히 많이 제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 플레인티프는 재판에 가서 자기가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은지 큰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디펜던트는 알죠. 자, 그런데 배상 금액을 아는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많이 제한을 했어요. 자, 그러면 플레인티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많이 제한을 하는 걸 보니 재판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큰가 보다 라고 플레인티프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제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적은 합의 금액을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플레인티프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재판에 가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지금 디펜던트가 좀 굉장히 그냥 합의 금액을 굉장히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걸 보니 내가 재판 가도 받을 수 있는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나 보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즉 이 S의 값이 X에 대한 정보를 플레인티프에게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플레인티프는 지금 합의 금액 이 S의 값으로부터 숨겨진 정보 X에 대한 값을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사실 굉장히 분석이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조금만 제시를 했다고 하면
플레인티프가 배상 금액이 적은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재판가도 별거 없으니까 그냥 합의하고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적은 금액에 그냥 합의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그렇다면 디펜던트가 애시당초 그렇게 합의가 될 거라는 걸 내다보고 X 값이 큰 값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조금만 제한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블러핑을 하는 거죠. 재판에 가서 배상해야 할 비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조금만 제한함으로 인해서 플레인티프로 하여금 어차피 배상 금액이 적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해야 되겠다 라고 유도하도록 블러핑을 하는 그런 전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플레인티프가 만약에 디펜던트가 지금 블러핑을 하는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을 하면 또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줄 요인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인터랙션인데 디펜던트와 플레인티프 간에 굉장히 이런 복잡한 전략적인 지금 인터랙션이 있는데 자, 과연 그러면 균형에서 과연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일단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과연 균형에서 과연 얼마의 합의금을 서로 주고받고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합의를 결국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합의금으로부터 플레인티프가 X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아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유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특별히 이 합의금 S로부터 플레인티프가 합의금 금액을 보면 X 값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균형에서 발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자, 디펜던트와 플레인티프 간에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복잡한 인터랙션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이제 조금만, 실제 배상 금액이 큰데 합의금을 조금만 제한하는 그런 블러핑 전략을 쓸 수도 있고, 그럼 플레인티프는 그거를 내다보지 못할 수도 있고 내다볼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플레인티프가 그걸 내다보고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하면 디펜던트는 그럼 그거에 반응을 해서 그럼 과연 애시당초 얼마만큼 합의금을 제한을 해야 할 것인가, 즉 균형에서는 과연 이 둘 간의 합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플레인티프가 지금 합의금 이 금액을 보면 X 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과연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플레인티프가 합의금의 금액을 보면 X 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해보면 결국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플레인티프가 합의금을 통해서 X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그러한 균형이 가능할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Separating Equilibriu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이나 게임이론 수업을 들은 학생은 이 Separating Equilibrium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건데요. 그래서 지금 비대칭 정보가 존재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플레인티프는 모르고 디펜던트는 알죠. 자, 그런데 균형에서 이 합의금 금액을 통해서 플레인티프가 X 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균형,
자, 그러한 균형을 우리가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이 이 우리의 시그널링 모형에서 존재를 한다는 걸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자, 만약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이 존재를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합의 금액을 플레인티프가 딱 보면 지금 X 값이 얼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합의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디펜던트가 이 배상 금액이 XH, XL이 이 배상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만 불이고 이 경우는 뭐 10,000불이라고 하면, 자, 지금 실제 배상 금액이 100만 불이든 10,000불이든 상관없이 디펜던트가 항상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금액, 예를 들어서 뭐 2만 불을 합의금으로 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경우라면 플레인티프가 자, 합의금을 2만 불을 이제 디펜던트가 제안을 하면, 자, 이 상황에서는 지금 실제 배상 금액이 100만 불인지 10,000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100만 불이라도 2만 불을 제시하고 10,000불이라도 2만 불을 제시하니까 합의금을 봐서는 지금 디펜던트가 알고 있는 저 실제 배상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만약에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이 존재를 해서 플레인티프가 합의금을 보면 숨겨진 X 값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그게 어떻게 뭘 의미하냐 하면 XH일 때와 XL일 때에 제한하는 이 합의금의 액수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H일 때는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SH를 제한을 하고, XL일 때는 합의금을 이제 SL을 제한하는 이제 그런 경우라야, 자, 플레인티프가 딱 봤을 때 합의금이 SH네. 그러면 지금 배상 금액이 나는 원래는 몰랐지만 배상 금액은 그러면 XH여야 하겠구나. 왜냐하면 SH는 XH일 때만 이제 나오는 합의금이니까. 또 디펜던트가 SL만큼 합의금을 제한을 하면 플레인티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원래 X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디펜던트가 SL만큼을 배상금으로 합의금으로 제한을 하는 걸 보니 숨겨진 X의 값은 XL인가 보구나 하고 숨겨진 X 값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이 존재를 하고 합의금으로부터 플레인티프가 숨겨진 X 값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논리적인 귀결은 뭐냐면 X 값에 따라서 디펜던트가 제한하는 배상 금액이 달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라면, 그래서 지금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지금 SH만큼 제한을 했어요. 자, 그러면 플레인티프는 이제 숨겨진 X 값이 XH라는 걸 알죠. 자, 그럼 플레인티프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만약 억셉을 하면 합의금을 억셉을 하면 지금 SH만큼 받고 사건이 종결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합의금을 거부를 하면 이제 다음 기회에 트라이얼에 가게 되겠죠. 다음 기회 트라이얼 페이오프, 자, 그래서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음 기회 트라이얼에 가면
배상금을 X만큼 받고, 그런데 이제 재판 비용은 이제 들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받게 되는 이 재판 비용 X가 원래는 내가 몰랐는데 합의금이 SH니까 이 내가 몰랐던 이 X 값은 다름 아닌 XH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트라이얼 페이오프를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이 SH 값이 이 트라이얼 페이오프보다 크면 이제 합의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거절을 하겠죠. 그리고 SL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플레인티프가 생각을 하겠죠. 내가 지금 억셉을 하면 SL만큼 받고 사건이 종결이 되고, 만약 이가 거부하면 다음 기회에 재판을 가게 되니까 델타를 이제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재판을 가면 배상을 X만큼 받고 재판 비용을 XP만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X 값을 원래는 몰랐는데 지금 배상금을 제한하는 거 보니까 SL이죠. 그래서 이 X 값은 XL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인티프는 SL 값이 이제 크면 이 합의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트라이얼에 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 합의금 SH라는 거는 지금 디펜던트가 지금 합의금을 SH를 제한을 하거나 이제 SL을 제한을 하는데, 자, 합의금 SH를 제한을 할 때 만약에 합의금 SH가 트라이얼 페이오프보다 크면 합의가 이제 사실 거절이 되겠죠. 그래서 합의가 이제 거절이 돼서 이 디펜던트는 이제 트라이얼에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디펜던트가 생각을 할 때, 자, 내가 이 SH를 지금 제한을 하는데 이 SH가 지금 이 트라이얼 페이오프 이 델타 곱하기 XH-CP보다 작으면 플레인티프가 합의를 거절을 하고, 그럼 나는 재판을 가게 되는데, 재판을 이제 가게 되니까 디스카운트 팩터 델타를 곱해 주고요. 자, 재판을 가게 되는데, 자, 재판을 가면 얼마만큼 비용이 드냐 하면 XH만큼 배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에 가면 지금 재판 비용도 어차피 드니까 가능하면 재판을 좀 피하고 싶죠. 그래서 재판을 피하려면 이 SH의 값을 플레인티프가 좀 합의를 수락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값을 이제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SH의 값은 지금 이 델타 곱하기 XH-CP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뭐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많이 줄 필요는 없고요. 이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만 딱 주면 되니까, 딱 요만큼만 주면 플레인티프가 이제 합의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만큼만 합의금으로 제한을 하면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합의를 지금 억셉을 하나 리젝을 하나 인디프런트 하죠. 인디프런트 하니까 플레인티프가 이제 억셉을 한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디펜던트 입장에서도 이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게 더 좋은 것이, 왜냐하면 이게 거부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트라이얼에 가서 이만큼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트라이얼에 가서 발생하는 비용은 지금 이 합의금보다 훨씬 크죠.
따라서 디펜던트는 sh만큼을 이제 제한을 할 때는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만큼 금액을 제한을 하는 게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최선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펜던트가 이제 SL만큼을 이제 제한을 할 때 얼마만큼 제한을 하면 좋으냐 하면, 자, 지금 만약에 이 제한이 거부가 되면 재판을 가야 되겠죠. 델타를 곱해주고 재판에 가면 일단 XL만큼 배상을 하고 재판 비용이 CD만큼 들게 되죠. 자, 그래서 디펜던트는 이제 재판에 가면 재판 비용이 드니까 이제 가능하면 좀 재판은 피하고 싶고, 자, 따라서 플레인티프가 좀 내 합의금을 억셉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플레인티프한테 합의금을 많이 제한을 하면 뭐 당연히 억셉을 해주겠지만 뭐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많이 제한할 필요는 없겠고, 그래서 SL이 지금 이 값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플레인티프가 어차피 억셉을 하니까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 사실 최소한의 금액은 자,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디펜던트가 이만큼 이제 합의금을 제시를 하면 플레인티프는 이 합의금을 지금 받으나 아니면 트라이얼에 가나 사실 인디프런트하죠. 따라서 플레인티프는 합의를 억셉을 하게 되고,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이만큼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보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트라이얼에 가면 이만큼 비용이 드는데 비용이 훨씬 더 높죠.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논의로부터 결국 뭘 알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한다면 디펜던트는 합의금을 얼마를 제한을 할 거냐 하면 XH일 때와 XL일 때 이제 합의금을 제한을 하는 게 달라요. 즉 실제로 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디펜던트가 제한을 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SH와 SL로 다른데 SH의 값은 이만큼이고 SL의 값은 이만큼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플레인티프는 자기가 얼마나 배상을 받을지 모르죠. 디펜던트는 자기가 재판에 가면 얼마나 배상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자, 만약에 자기가 배상을 재판에 가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재판에 가서 배상해야 될 비용이 적은 경우에 비교를 해서 이제 훨씬 더 큰 금액의 배상 비용을 큰 금액의 합의금을 제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실제 배상 비용이 100만 불일 때와 10,000 불일 때 제한하는 합의금이 다른 거죠. 그래서 플레인티프는 디펜던트가 제한하는 배상금이 크면 내가 재판에 가서 배상받을 금액이 많은 상황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런데 지금 디펜던트가 제한하는 배상 금액이 이제 충분히 크기 때문에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굳이 뭐 재판을 갈 필요는 없겠고 그냥 합의를 하고 말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펜던트가 합의 금액을 이제 조금만 제시하는 상황에서는 플레인티프가 딱 보니까 합의금을 조금 제한하는 걸 보니 내가 어차피 재판에 가서 배상받을 금액이 별로 안 큰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제한하는 이 합의 금액 자체도 뭐 괜찮으니까 나는 그냥 합의를 하고 끝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자, 마지막으로, 자, 지금 이 두 경우 모두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는 거죠. 이때도 두 경우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제한해도 지금 합의가 되고 작은 금액을 제한해도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라면 디펜던트가 굳이 큰 금액을 제한을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과연 디펜던트가 실제 배상 금액이 많은 경우에 큰 금액의 합의금을 제한을 하고 실제 배상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작은 합의금을 제한을 하는 그런 유인이 존재를 하는 거냐 정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부터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가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 두 합의금 모두 플레인티프로 하여금 accept과 reject 간에 indifferent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많은 경우 혹은 적은 경우 상관없이 두 경우 모두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리젝하는 거에 대해서 indifferent해요.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것과 재판을 가는 것 간에 지금 플레인티프가 indifferent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자, 우리가 이 경우는 이제 indifferent 하니까 이제 accept 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자, 이 경우에도 지금 플레인티프가 indifferent 하죠. 자, indifferent 하니까 자, 이 경우에 자,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지금 합의를 하든 재판을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이 경우에만 우리가 뭐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 자, 이 경우에만 플레인티프가 이제 indifferent 하니까 나는 그냥 동전 던져서 선택하겠다 라고 한다고 가정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만. 그래서 자, 동전을 던져서 뭐 앞면이 나오면 억셉하고 뒷면이 나오면 리젝한다. 이런 식으로 플레인티프가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이 위의 경우에도 플레인티프가 indifferent 하니까 뭐 동전 던져서 그냥 앞면 나오면 accept, 뒷면 나오면 reject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복잡하게 분석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항상 indifferent 하면 그냥 accept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건데요. 자, 이 두 번째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accept 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면 이 separating equilibrium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플레인티프가 동전을 던지건 아니면 주사위를 굴리건 하여간에 뭐 accept을 할 수도 있고 리젝을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우리가 separating equilibrium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항상 accept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accept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실제 배상 금액이 큰 값이라고 하더라도 SH를 제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SL을 제한을 해도 이때는 지금 블러핑을 하는 거죠. 실제 배상 금액이 큰데 합의금을 조금만 제한을 해서 마치 실제 배상 금액이 XL인 것처럼 블러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블러핑 전략이 사실 통하는 게 지금 플레인티프가 억셉을 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블러핑 전략이 사실 작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XH일 때는 SH 그리고 XL일 때는 SL 만큼을 합의금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separating equilibrium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경우에만 우리가 지금 리젝의 가능성을 그냥 열어두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 SL인 경우 합의금이 적은 경우에는 싸이라는 확률로 억셉을 하고 1-싸이라는 확률로 리젝을 한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인티프 입장에선 합의금이 크면 그냥 억셉을 하고 합의금이 적은 상황에서는 인디프런트 하니까 뭐 주사위를 굴리건 아니면 동전을 던져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억셉을 하는 확률이 싸이 그리고 리젝을 하는 확률이 이제 1-싸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가정이 필요한지를 이제 이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디펜던트가 지금 실제 배상 금액이 적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한을 하고자 한 뭐 인센티브는 없겠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실제 배상 금액이 큰데도 블러핑을 해서 합의금을 조금만 제한하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막아주고 싶은 건데, 이런 상황을 막아주기 위해서 리젝할 이제 확률이 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펜던트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내가 실제 배상 금액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블러핑을 한번 해볼까? 합의금을 조금만 제한을 해서 마치 합의금이 실제 배상 금액이 적은 것처럼 내가 블러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디펜던트가 그 블러핑을 이제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리젝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리젝을 당하면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게 재판에 가게 되면 배상 금액을 굉장히 많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젝의 확률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리젝의 확률을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이 디펜던트가 이렇게 블러핑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방지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 경우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실제 배상 금액이 적은 경우에요. 자, 실제 배상 금액이 적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경우에는 합의금을 이제 조금만 제한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만약에 합의금을 이제 조금만 제한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디펜던트의 이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실제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이제 적은 액수를 제한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 디펜던트의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저기서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합의가 이제 억셉이 될 수도 있고 리젝이 될 수도 있죠. 자, 합의가 만약에 억셉이 되면 디펜던트는 합의금을 SL만큼 지급하고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리젝이 되면 다음 기회에 트라이얼에 가게 되죠. 다음 기회에 트라이얼에 가니까 우리가 디스카운트 팩터 곱해주고, 자, 다음 기회에 트라이얼에 가게 되면 이제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상 금액은 지금 적은 경우니까 XL 써주고, 그리고 재판 비용이 들겠죠. 자, 그리고 이 SL 자리에는 우리가 앞에서 찾은 저 합의 금액을 이제 그냥 써주면 되겠죠. SL 대신에. 자, 그래서 디펜던트가 지금 실제 배상 금액이 적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합의금을 적은 금액을 제시를 하면
그 경우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디펜던트의 비용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지금 이 경우에 디펜던트가 이렇게 블러핑을 할 수 있을까? 즉 배상 금액이 적은 상황인데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SH를 선택했을 때 비용과 SL을 선택했을 때 비용을 비교를 해서 SL을 선택을 하는 게 비용이 더 적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야 디펜던트가 XL일 때 SL을 합의금으로 제한을 하겠죠. 자, 그럼 언뜻 생각할 때 배상 금액이 적은데 왜 합의금을 이제 큰 값을 제한을 할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리젝 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리젝하는 확률이 이제 뭐 굉장히 커버리면 지금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배상 금액이 적은데 괜히 합의금 그냥 조금 제한을 했다가 이게 리젝이 돼버리면 재판을 가야 되겠죠. 그럼 재판 가면 재판 비용이 드니까 이제 그거는 좀 싫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오늘 합의금을 좀 그냥 많이 주고서라도 나는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리젝 확률이 있기 때문에 리젝 확률이 너무 커져 버리면 실제 배상 비용이 적을 때 높은 합의 금액을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선택을 디펜던트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SH인 경우에는 디펜던트의 비용은 SH는 그냥 바로 억셉이 되기 때문에 디펜던트의 비용은 그냥 합의금 SH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H는 우리가 이제 값을 찾아놨으니까 그때는 이제 비용이 이만큼 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우리는 지금 디펜던트가 XL일 때 SL을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언제 이런 선택을 할 거냐? 우리가 앞에서 위에서 계산한 이 비용 이 비용이 적을 때 이 비용이 더 적을 때 그런 선택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떤 부등식을 얻을 수 있냐면 이 부등식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a라고 하면 자, 이 부등식이 결국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이 언제 그 SL을 선택을 하느냐 하면 이 확률의 값이 a보다 클 때 SL을 선택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부등식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 실제 피해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이제 적은 액수를 제한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언제 디펜던트가 그런 선택을 할 거냐면 즉 피해 규모가 작은데도 높은 합의금을 선택을 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적은 합의금액을 선택을 하는 이런 선택을 언제 그런 선택을 할 거냐면 이 억셉 확률이 클 때
반대로 얘기하면 리젝 확률이 작을 때. 따라서 디펜던트가 생각할 때 자, 리젝 확률이 조금은 있어요. 자기가 적은 합의 금액을 제안을 하면 이제 리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젝 당하면 안 좋죠. 그래서 좀 그냥 차라리 높은 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그냥 합의를 하고 오늘 끝낼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 어차피 리젝 당할 확률이 별로 안 커요. 그래서 리젝 당할 확률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뭐 리젝 당할 확률이 좀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합의 금액을 제시를 하는 게 더 좋겠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결정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결론은 우리가 찾은 A 값이 있죠. 그래서 이 억셉하는 확률이 이제 A보다 크면 그래서 이제 억셉 확률이 충분히 크면 디펜던트는 이제 XL일 때 SL만큼을 합의금으로 제시를 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X가 XH일 때. 자, 그래서 실제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이제 큰 경우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디펜던트가 높은 배상 금액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자, SH를 선택을 하면 자, SH를 선택을 하면 바로 억셉이 되죠. 그래서 디펜던트는 오늘 SH만큼 합의금으로 주고 끝나죠. 그리고 이 SH의 값은 우리가 앞에서 찾은 대로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블러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배상 금액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합의금을 조금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숨겨진 배상 금액이 굉장히 적은 값인 것처럼 블러핑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억셉이 될 수도 있고 리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억셉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실제 배상 금액이 큰 값인데 합의금을 조금만 주고 합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리젝이 되면 안 좋죠. 리젝이 되면 이제 다음 기회에 재판을 가야 됩니다. 재판에 가야 되니까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 델타를 곱하고 재판 가면 이 실제 배상 비용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래서 거액을 배상을 해야 되고 이 재판 비용까지 들게 됩니다. SL의 값은 우리가 앞에서 찾아놨으니까 이제 그 값을 우리가 써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디펜던트가 블러핑을 하게 되면 자, 만약에 억셉이 되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억셉이 되면 이제 돈을 사실 배상 크게 해야 되는데 합의를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리젝이 되면 굉장히 이제 피해가 큰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과연 그럼 언제 이 디펜던트가 어떤 경우에 디펜던트가 SL 대신에 SH를 선택을 할 거냐? 즉 어떤 경우에 블러핑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합의 금액을 큰 금액을 제한하는 그런 선택을 할 거냐? 자, 이 위의 비용이 이 비용이 더 적으면 디펜던트가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잘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얻을 수 있냐면 부등식을 잘 정리를 하면
자, 부등식 잘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간단하게 b라고 하고요. 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자, 이 싸이라는 거는 무슨 확률이냐면 지금 적은 합의금을 플레인티프가 억셉을 하는 확률이죠. 자, 그 확률이 지금 아주 작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 실제 배상 비용이 큰 경우에 디펜던트가 블러핑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적은 합의금을 제시를 해서 좀 억셉이 되면 좋으니까 좀 블러핑을 하고 싶을 텐데, 자, 그 블러핑 하기는 지금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억셉을 하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펜던트가 눈물을 머금고 합의금을 좀 큰 액수를 제한을 하는 게 그래도 디펜던트에게 최선인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구한 A 값과 B 값은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제 A 값이 이제 B 값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자, A 값은 여기 있고 이제 B 값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았냐면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자, 첫 번째 부등식은 이제 이 확률의 값이 이 파란색 영역에 있으면 이제 확률의 값이 파란색 영역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확률의 값이 이제 파란색 영역에 있으면 파란색 영역에 있으면 XL일 때 SL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를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이 확률의 값이 이 녹색 영역일 때, 이 녹색 영역일 때는 XH일 때 SH를 선택한다 라는 걸 봤죠. 자, 그래서 우리는 디펜던트가 사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XH, 그래서 실제 배상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높은 합의금을 제한을 하고, 실제 배상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적은 합의금을 제한을 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해요. 따라서 이 확률 값이 이제 이 영역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의 값이 이제 A와 B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그널링 모형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그널링 모형은 이제 스크리닝 모형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디펜던트와 플레인티프 간의 전략적인 이러한 상호작용이 스크리닝 모형에 비해서 훨씬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블러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플레인티프는 그 블러핑을 좀 내다보고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디펜던트는 그걸 또 내다보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전략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성립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이 그런데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언제 존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찾은 이 확률의 값, 자, 이 확률의 값이 이제 A와 B 값 사이에 있는 경우, 그래서 이 확률의 값이 좀 중간 정도 영역에 있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확률의 값이라는 거는 적은 합의 금액을 플레인티프가 억셉을 하는 확률이죠.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적은 합의 금액을 너무 막 억셉을 해버려도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억셉을 많이 하게 되니까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실제 배상 금액이 큰 경우에 블러핑하고 싶은 유혹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적은 합의 금액을 플레인티프가 너무 리젝을 많이 해버려도 안 돼요. 너무 리젝을 많이 해버리면 실제 배상 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디펜던트가 적은 합의금을 제안을 했다가 리젝을 당해서 재판에 가면 재판 비용도 들고 그게 또 너무 싫어서 이제 오히려 그냥 높은 합의금을 제안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적은 합의금 SL이죠. 합의금이 작을 때 플레인티프가 억셉을 하는 확률이 중간 정도라야 돼요. 그래서 중간 정도라야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러한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결국 배상 금액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가 있죠. 배상 금액이 클 때는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큰 금액을 제시를 하고, 배상 금액이 작은 경우는 합의금을 적은 금액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때는 지금 이게 억셉이 돼서 세틀을 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세틀. 그래서 지금 사건이 굉장히 큰 경우, 큰 케이스의 경우에는 합의가 돼요. 자, 그런데 SL인 경우에는 이 싸이의 확률로 억셉을 하죠. 그럼 그때는 이제 세틀이 되는데, 원만한 싸이의 확률로 이제 리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트라이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그널링 모형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스크리닝 모형과 마찬가지로 세틀먼트도 발생하지만 트라이얼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모형들이 세틀먼트뿐만 아니라 트라이얼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명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경우 이제 언제 그러면 트라이얼에 가느냐 하면 이제 주로 작은 경우, 작은 케이스. 그래서 배상 금액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이제 작은 금액의 경우에는 트라이얼에 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리닝 모형과 시그널링 모형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리닝 모형과 시그널링 모형이 사실 모형이 기본적으로 비대칭 정보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같은데 이 정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 누가 합의금을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형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달라지고,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할 때는 이 스크리닝 모형과 시그널링 모형을 비교를 하면서 학습을 하면 이 학습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